예, 안녕하십니까. 토론프리TV입니다. 지금 카톡이 왔는데, 안녕하세요 작가님. 옛날에 구리 텀블러 직접 사러 갔었던 사람입니다. 혹시 몇 가지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네라고 대답을 하니까, 옛날에 작가님께서 에이즈는 사기라고 하셨을 때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 들어 그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영화 내용도 그렇고 에이즈 환자가 에이즈로 약으로 죽어가는 게 맞고 하면서 이제 그 하나를 붙여주셨어요. 내용을 중국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에서 살아남는 방법, 병원에 가지 마라. 여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생존에 직결된 문제인지 작가님 같은 분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유튜브 찍어 올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최근에 뭐 여러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하에서 들고 왔고요. 단톡방에 원래는 이제 2G 폰만 쓰시다가 최근에 어쩔 수 없이 이제 3G 폰을, 4G 폰을 이제 구매하셔갖고 이렇게 오신 이민재 형님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부산에서 부산에서 번개를 했을 때 비행기를 타고 또 와주셨어요. 대단히 감사드리고, 제가 턴오프유TV 볼륨 5를 다 없애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륨 6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볼륨 5에는 그 2018년도인가요? 2019년도인가? 그 평평지구 컨퍼런스를 찍은 게 있기 때문에 이분한테 좀 부탁을 해서 저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을.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볼륨 6만 운영을 당분간 이렇게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은 이제 몇 개 안 남았네요. 얼씬기가 조금 남았는데, 필요하신 분은 제 이메일 하해호42 한메일단넷으로 주시면은, 이거를 제가 기존에는 500개, 600개 전부 무료로 제 택배비까지 제가 내갖고 다 보내드렸는데, 또 오셔서 받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이번엔 그렇게는 안 되겠다. 택배비하고 조금 수고비는 주셔야겠다 해서 개당 2만원 해서 원하시면은 보내드리겠다. 계속 무료만 바라면은 제가 또 미움을 사게 돼요. 계속 공짜 하면은 저도 그 땅 파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좀 왔던 자괴감 이런 것들이 들죠.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들면 안 된다. 제가 취직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정보 빨리 캐내갖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그리고 아까처럼 말해봐 들을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안 돼요. 저분처럼 진짜 자기 시간 다 빼갖고 비행기 타고 와갖고 들으려는 열정 이런 게 있는 분들한테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싶지. 너 갖고 와봐. 너 좀 안 되매? 그거 좀 들어볼까? 전화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아니면 네가 좀 아는 거 있는데 만든 거 있어? 한번 볼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 사람을 내가 왜 도와줘야 되며 그냥 그런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까지 말씀드리고, 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태국서 독감 에이즈 환자 혼합치료제 투여 확진자 음성전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저분이 왜 그렇게 불안해 여기는지, 71세면요 상당히 이제 뮤 시스템이라고 면역 체계가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분의 생활 그런 패턴은 못 봤지만서도 어쨌든 이제 중여성 48시간 만에 바이러스 양성에서 음성을 받겠다고 하는데, 이런 통계, 이런 자료, 이걸 어디로서 우리가 얻는가라고 보면은 이제 파르마에서 얻는 건데, 이제 HIV에 대해서 이제 계속 내용이 나올 거니까, 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무한폐렴 환자에 대한 항바이러스 혼합 약물 치료가 효과를 봤다는 보도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 방법 발견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2일 현지 시간 AFP에 따르면 태국 본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70세 중여성이 독감과 에이즈 바이러스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 혼합제 치료를 받은 뒤 48시간 만에 신종 코로나 음성 반응을 보였다. 자, 세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각각 이렇게 따로 노는 게 아니고 묶으려고 하죠. 예를 들면 G20, G7, G3, 왜 G가 또 들어가냐 이거죠. 자, 어쨌든 이런 세계는 이제 단일 정부로 향해 가기 때문에 여기서 민중을 배신한다던가, 국가를 배신한다던가,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렇게 깝치는 놈들도 있겠죠.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뽑아주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피해는 고스란히 민중, 대다수의 사람이 본다, 이런 생각하에서, 자, 좀 잘 정리되는, 예전부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놓은 게 있어서 좀 소개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요 다음 얘기를 들으면 압니다. 왜 이런, 이걸 갖고 왔는지.
이제부터는 그냥 빠르게 읽어드리고요. 본인이 생각하셔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너무나도 잘 정리를 해놔서 제가 그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에이즈는 존재하는가? 에이즈란 병은 없답니다. 우리는 속은겨라고 나왔는데 이런 거를 일단은 제가 아주 중요한 거짓말이라는 책을 이제 말씀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좀 사서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이즈는 존재하는가? 과연 에이즈란 무엇인가? 에이즈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에이즈 예방협회 전문가들이나 에이즈를 연구하는 의사 혹은 전문가들도 에이즈가 무엇인지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HIV 바이러스가 있고 증상이 있다고 말할 뿐 이보다 더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소위 에이즈 환자는 있는데 증상도 없이 건강하자 HIV 바이러스 중에 어떤 것은 면역 저하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의학자가 있을 정도이다. 실정 이런데 하물며 일반 대중의 에이즈 상식 수준을 무엇하랴. 그런데 에이즈가 불치병이고 이로 인해 수천만 명이 죽었으며 또 그보다 몇 배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라는 전망은 다 어디에서 나온 것이란 말인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에이즈 전문가들은 왕관처럼 쓰고 있는 과학이라는 실제로는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허구적인 이름을 벗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과학적 방법과 전혀 상관없는 에이즈를 다루어왔기 때문이다. 어떤 병이 정의되었다는 것이 증상이 서술된과 동시에 그 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세균에 의한 병이라는 개념 하에서 반드시 이에 대응하는 세균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에이즈를 발생한다는 세균 HIV-1이 처음 분리된 시기는 1983년이다. 웃기는 점은 에이즈가 질병으로 인정된 것은 1970년대이다. 다시 말하자면 1983년 에이즈라는 질병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이고 이 병을 추적해본 결과 1970년대에도 존재했다고 추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1983년 이후 에이즈는 1970년대에 있었고 그때부터 발생한 병으로 인정한다고 단정 내린 것이다. 에이즈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있는가? 그렇다면 1970년대 에이즈가 존재했다고 증거가 있다 한다. 즉, 그 질병에 관계된 세균이 확인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증상 이외에 증거가 없다. 1980년 이후 확인된 에이즈 증상과 같은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1970년대에 있었다는 말 위에는 1970년에 존재했다는 세균은 발견되지 않았다. 문제는 에이즈 증상이란 것이 단순히 피로 증세라는 점이다. 피로 증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일시적 피로 증상 과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피로 증세가 그것이다. 피로 증세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의학자들은 아프리카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프리카가 최대의 에이즈 피해 지역이 되고 있다. 난 지금 찾았다. 되고 있다고 말했다. 뒤에서 그 이유를 설명할까 한다. 의학자들이 거짓말이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코미디의 와 같은 이러한 현상은 사실 의학계의 주된 코미디 중 하나였을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웃을 수 없는 심각한 코미디라는 점에서 웃으면 보기와의 성질이 다르다. 이 점과 관련된 코미디 의학 전문가의 입장을 들어보자. 콜레라균이 발견된 1883년의 일이었다. 현재 감염성 질환의 확진을 받으려면 병원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배양하여 그 병원성 미생물이 자라는 것을 확인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콜레라의 4차 유행 때부터 콜레라의 유행성 전염병이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3차 유행 이전의 질병을 원인 분리하고 배양해본 일이 없으므로 다른 질병일 수 있는데 왜 콜레라고 했을까? 당연한 질문이다. 콜레라의 경우 패스트균이 DNA 한 조각이라도 구경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중세에 패스트가 만연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 말에 대해 배양 증거를 내놓으라고 큰소리 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의학의 숨은 이야기 예병일 한울 152페이지에 상기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에이즈를 연구하는 의사들은 예병일 씨의 지적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추정을 확정으로 취급하는 자세는 의학을 연구하는 목적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현실을 개탄해야만 하는가? 에이즈는 21세기 흑사병인가? 그렇다면 과연 흑사병은 존재했던 것인가? 그런데 에이즈의 위험성을 주장한다는 자들은 에이즈를 20세기 흑사병이라고 선전한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전멸시킨 그 무서운 전염병이라고 단단히 겁을 준다. 하지만 실상을 알고 나면 아마 이처럼 한심한 주장도 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될 것이다. 에이즈와 흑사병은 과연 비교 대상인가? 예병일 씨가 지적한 것처럼 의사들은 중세를 강타한 패스트균의 그림자도 감상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소위 흑사병이 있었다고 아무 의심도 없이 믿고 있다. 이것은 이 사건에 대한 기술을 그었던 역사책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양심적이라는 사람이라면 흑사병에 대해 말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정직한 마르크스주의의 지식인 중 한 명인 레어 슈버맨은 자신의 저서 경제사관의 발전과 구조를 통해 우리는 중세시대에서 온 대륙을 휩쓸었던 흑사병과 같은 유행병에
흑사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흑사병에 관해 그가 인용할 수 있었던 것은 피렌체 출생의 작가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 일부를 구절에 불과할 뿐이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흑사병에 관한 모든 당시의 기록은 데카메론에 집중된다. 그 외에 다른 기록은 흑사병에 관한 연관성을 검증하기 힘들 정도로 신빙성이 없으며 매우 소소하다. 따라서 데카메론 이외에 없다고 보면 정확하다. 흑사병에 대한 가장 훌륭한 소설은 전형적으로 박식한 의사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외과나 보카치오와 같은 세속적인 의한 것이다. 외과의나 보카치오와 같은 세계의학의 역사 아커트 네히트 민영사 136페이지. 데카메론은 알다시피 소설이다. 소설이 리얼리틱한 서술 방식은 작품의 질과 연관되는 것이지 현실에 대한 묘사는 더욱 아니다. 즉 리얼리틱한 서술 방식은 드라마틱한 서술 방식이라고 해야 옳다. 이 점은 카미의 페스트를 읽으면 실감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알제리를 비롯한 유럽의 페스트가 유행하고 있었던가. 이 점과 관련해서 의학자인 공동철 씨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데카메론이 우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데카메론이라 소설을 묘사된 것에 이외에는 이렇다 할 기록이 없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쓸어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한 기록도 없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점이다. 전염병은 없다. 공동철 2회 33페이지입니다. 아니다. 페스트는 존재했다. 성서에도 나와 있지 않느냐고 주장한다면 난 할 말이 없다. 다음 인용물을 찬찬히 읽어보고 시시비비로 가려보자. 성서에서 나온 악역, 무서운 전염병을 모두 페스트로 보는 아무런 의의도 불가능하다. 악역이란 말은 제임스 왕 때 만들어진 성서의 번역자들에게 쓴 말인데 17세기까지 이들에게 무서운 기억으로 남긴 전염병은 선페스트일 뿐이었으며 때문에 그 후 이 역병이라는 말은 영국 제국의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악역은 뜻한 히브리 말은 특정 질병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 143페이지 전염병은 없다의 재인용. 그래도 끝까지 성서의 악역을 페스트로 우기고 싶다면 그 사람은 유니콘도 실존한다고 우겨야 된다. 성서 외에는 맷불 달린 동물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유니콘도 앞서 악역을 페스트인 양 묘사한 제임스 왕 제위기관의 성경 번역가들이 창조한 용과 같은 가공의 동물이다. 원래 성서에서는 유니콘 히브리어로 레엠이라고 불렀으며 오로크란이라는 사생소를 지칭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14세기의 흑사병이란 무엇일까? 역사의 재판정에서 흑사병은 자신의 유죄를 성립시킬 증거가 터무니없이 불충분함으로 무죄 판정을 받을 것이다. 즉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스페스트는 누가 변명을 규정했던 것인가? 의학자들은 역사 속에서 정확한 근거 없이 많은 전염병들을 만들어냈다. 유일한 근거 증상이 비슷한 점인데 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짝이 없다. 전염병을 얻다. 공동철 2회 148페이지. 병을 만들고 싶어 안다라는 의학자들의 문제의 주인공인 셈이다. 의사들이 세균이나 병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등 명예를 높이기 위해 안달났던 것, 의학의 역사에서 수두룩한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더 이상 흑사병과 에이즈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에이즈를 무엇과 비교해야 할까? 이 문학적인 슬로건에 머리가 텅 빈 전문가들에게 고민이 될 수 있다. 이제부터 내가 이 문제를 대신 맡아볼까 한다. 에이즈는 20세기 흑사병이라고. 왜냐하면 에이즈는 흑사병과 같은 실체가 없는 유령이기 불가하기 때문이다. 에이즈에 걸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에이즈는 문자 그대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다. 그런데 이 말이 참 재미있다. 면역 결핍 상태라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사들이 에이즈 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분명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왜 면역 결핍이라는 상태가 규정되는 것일까? 뭔가 심오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순진한 생각이다. 잠시 국어사전에 결핍과 저하의 뜻을 찾아보자. 결핍, 있어야 할 것이 없음. 저하, 낮아짐. 면역이 없다고 해야 정확한가? 아니면 면역이 저하되었다고 해야 정확할까? 당연히 면역 저하이다. 그런데 의사들이 사람을 겁준다. 면역 저하를 결핍이라고 하면서 의사들도 정치인들을 닮았나 보다. 마치 평화의 땐 건설 때 호들갑을 떨던 것처럼. 이제 명확해졌다. 에이즈란 면역 저하 상태를 의미한다. 이쯤 되면 의심이 생길만 할 것이다. 면역 저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공해 도시에서 사람들은 모두 면역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대규모 면역 저하 사례를 수없이도 겪어왔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시골에 사는 사람보다 평균 4년이나 짧은 이유도 면역 저하에 기인한다. 오존층 파괴나 사망률이 심각한 수준이다. 가령 영국에서 19세기 때 두 번 1950년에 또 한 차례 스모그로 인해 500에서 2000에서 5000명이 목숨을 잃었던 끔찍한 경험을 갖고 있다. 대부분 면역이 악화된 상태에서 폐렴, 기관지염 등에 걸려 사망한 폐렴, 기관지염. 자, 지금 우한폐렴. 자, 여러분들 캠트레일이라는 것이 있죠. 하늘에 계속 뿌리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5G도 어떤 역할을 할 것이 아닌가 제 상상입니다. 나는 이 통계를 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진실을 상식적으로 주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아마 매우 재미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면역 저하는
전질환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에이즈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이 없단 말인가? 그렇다. 100번 양보하고 1000번 양보해도 에이즈 그 자체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것은 불변의 진리다. 아주 중요한 거짓말. 실비아 파버. 에이즈가 있다는 놈들 읽어봐. 의학자들이야말로 이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자들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에이즈 발병은 그들의 주장대로 합병증이다. 그리고 불균제 환자로 드디어 등급이 상향된 사람들은 소위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다. 물론 사망하지 않기도 한다. 따라서 기타 다른 병에 걸리지 않을 때는 에이즈 사망하는 경우가 없다. 에이즈에 걸렸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다면 HIV에 감염된 반드시 합병증에 걸리는가? 물론 아니다. 20년 전에 HIV에 감염됐다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도 너무 많다. 이것이 의학자들을 괴롭게 만들고 있다. 이대로라면 죽어야 하는데 안 죽으니까. 제가 이거 많이 말씀드렸죠. 매직 존슨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 매직 존슨은 프리메이슨이기 때문에 좀 알고 있죠. 그래서 발견된 지 17년이나 지난 지금 의학자들은 경악을 하고 있다. 어떠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에이즈 바이러스가 60에서 70년 이상 살아남는다고 그렇게 되기에 퇴치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두 손들을 들고 말았던 것이다. 이들의 이론대로라면 20세기에 HIV에 관련된 사람이 그 흔한 결핵이나 암 등을 피해 건강하게 살아 60년 후 80세에 자연사했다는 것도 에이즈에 의한 사망이 될 것이다. 결국 소위 HIV에 감염된 사람들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또는 자연재해로 사망하지 않는 한 모두 에이즈 사망이다. 이것이 에이즈 사망의 허구성이다. 이거 제가 무슨 통계학을 내면서 머러바이 인젝션이 아니라 하우스 오브 넘버스라고 꼭 보십시오. 제가 이제 뭐 영상을 이제 빨리 읽어드리면서 끝내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고 이 핸드폰이 너무 안 좋네. 자, 유튜브 검색창에 하우스 오브 넘버스 요거를 검색하시면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나와요. 제가 뭐 좀 빨리 넘어가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럼 도대체 에이즈에 걸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여기까지 글을 쭉 읽어온 사람이라면 내가 HIV 보균자, 에이즈 환자 등을 구분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랬던 이유는 첫째, 에이즈에 관한 공식적인 주장을 따랐던 것이고, 둘째, 처음부터 에이즈가 없다고 주장하면 대결 시세갈 사람들이 배려한 것이다. 우선 공식적인 학설들을 따라가면 그것이 허구성을 폭로할까 한다. 공식적인 학설. 에이즈는 HIV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다. HIV가 몸속에 들어오면 세포 중에서 면역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CD4 플러스 세포 백혈구를 공격, 세포 안에 들어가 증식을 하게 된다. 혈액 중에 있는 바이러스는 특히 림프계로 옮겨간다. 반면 CD8 플러스와 B셀에서 만들어진 항체 바이러스를 공격, CD4 플러스 세포 숫자 원래의 8에서 90% 정도까지 회복된다. 그러나 항체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HIV 바이러스는 다 죽지 않는다. 그래서 HIV에 감염된 사람은 증상이 감기처럼 올 수 있거나 아니면 초기 증상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체로 HIV에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에이즈가 발병하기 전까지는 진행수가 많다. 커뮤니티 mdpolice.com에서 의료 전문가와 함께하는 인터넷 의학정보 네트워크 자료실에서 발췌했고요.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벌써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을 공식적 학설을 통해 지금 여러분은 한 편의 영화 시나리오를 읽었다.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에어리언, 숙주의 몸에서 진시하고 있는 그 어떤 공격에도 죽지 않는 무적의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 에이즈는 끼워 낮추기식 억지 이론이다. 끼워 맞추기겠죠. 이 시나리오가 성립된다면 무엇보다 HIV 바이러스가 존재해야만 한다. 그런데 의학자들은 CD4 플러스 세포가 왜 공격당한지도 모르게 있다. 왜 공격당한지도 모른 채 단지 공격당했다고 주장한다. 의학자들이 공격당했다고 주장한 것은 어떤 결과를 보고 묘사한 객관적 진술이 아니다. 조선일보식 지 좆대로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유명한 이승복 어린이가 이야기를 할 것이다. 공비가 출몰했다. 아이가 죽음을 당했다. 승복이 형이 그 현장에 있었다. 조선일보가 기자가 형과 인터뷰를 했고 그 기사화되었다. 그러나 나중에 드러나기로는 형과 인터뷰한 적이 없다고 한다. 기사는 조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의학들은 공비 HIV와 이승복 면역저하를 알고 있다. 그런데 공비가 이승복을 죽였는지도 입증하지 못한 채 이승복은 공비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공비 HIV의 출몰은 의학자들만 알고 있다.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이 생각난다고 대목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이제 남과 북의 그런 어떤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시나리오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것은 사실이라고 봐도 큰. 그 다음 HIV가 혈액을 떠나 림프계, 임파선, 비장, 편도선으로 이동한다고 하는데 왜 혈액을 떠나는지 의학자들은 모른다.
점점 흥미로운 시나리오가 되지 않는가. 필요하면 당연히 림프관이 붓기 때문에 마땅히 혈액 속에 존재해야 할 HIV가 혈액을 떠나는 이유는 모르는 것이다. 결과와 원인이 맞지 않는다. 양자역학에서 소리자를 연구하던 중 반드시 원인과 결과로 부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발견하는데 혹시 이 경우가 아니는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의학자들은 내일 당장 물리학을 공부해야 할 것이다. 공식 학설에서는 CD8 플러스와 B셀에서 만들어낸 항체가 바이러스를 공격한다고 한다. 그런데 다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의학자들은 HIV 바이러스가 워낙 똑똑해서 잘 도망다니고 한숨을 털어놓는다. HIV IQ 테스트를 해보고 싶을 정도이다. 앞서 림프계로 이동할 때는 미련하게 짝이 없더니 이번에 너무 똑똑해지다니. 이게 끝이 아니다. 엽기적인 일이 더 있다. HIV의 36개 전술만 노려는 것이잖아. HIV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항체도 HIV를 죽이다가 나중에는 제프리지에서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몸이 상하고 말건 죽건 말건 피곤하니까 쉰다고 이야기이다. 이 정도면 항체 킬러 T셀은 아군이 아니라 돈을 주고 고용한 용병이다. 이러한 딜레마의 발생 원인을 결과를 미리 재놓고 원인을 짜맞추시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면역적 현상은 별 대수롭지 않은 평범한 현상이다. 1980년 이전까지 의학자들은 필요 현상이 생기는 복합적 원인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파스텔 이후 질병은 바이러스에 의한 발생한다는 게 정설로 굳어왔다. 그래서 필요 현상에도 바이러스가 존재할 것이라고 추정하게 되었다. 의학자들은 현미경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이 속에 HIV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것이 면역계를 교란하는 원인이라면서 그 뒤에 생긴 에이즈 이론을 실험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왜냐면 HIV가 출몰한다는 현장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시나리오를 써도 근본적인 모순이 되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빈틈은 적당한 말로 채우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알지 못한다, 똑똑하다, 항체가 피로를 느낀다 등이다. 하지만 과학자는 이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실험실 왜 존재하겠는가. 수천 번의 실험을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애매한 말을 부적절한 관계라고 말을 입에 다물고 산 클린턴에게나 어울린다.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학설을 초기 증상이 심하면 가벼운 감기 정도로 증상이고 대부분 초기 증상이 없다고 말한다. 증상이 없는 병이 어디 있는가? 있다. 바로 에이즈이다. 물론 암의 경우에도 초기 증상이 없을 수 있다. 보통은 뒤늦게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암과 에이즈는 아예 다르다. 의학자들은 암은 정상세포가 왜곡되어 일으키고 에이즈는 바이러스를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암과 에이즈를 동류향으로 함께 묶는 짓은 바보나는 짓이다. 동형병이라는 구조 속에서 같다고 한다면 에이즈는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HIV라는 바이러스가 없으면 에이즈는 당장 폐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나는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에 대해 설명해서 병이란 대응하는 병원과 증상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HIV라는 별 희한한 에어리언이 있지만 증상이 없다. 도대체 무슨 병일까? 아하, 뒤에서 발생하고 있구나. 심리도 못 가 발병이 난다. 아리랑 한 구조를 에이즈를 연구하는 의학자들이 노리다. 이들은 8에서 10년 후 HIV 유전자를 에이즈로 발병해야 된다는 말이다. 그때부터 자신만만하게 에이즈 환자라고 부른다. 그동안 자신감이 있었던 이유는 HIV 유전자들이 너무 건강하기 때문이다. 흑사병인 양 선진화한 환자가 건강한 의사로부터 주눅이 된 게 당연하다. 8에서 10년 후에 발병된 말이 터무니없다는 것도 뒤에 가면 설명되겠지만 우선 발병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지적해볼까 한다. 의학자들이 말하는 발병이란 기의 감염을 가리킨다. 기의 감염이란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이 기의 감염이라는 것은 지리적 요인,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다. 나말이 감염성 질환 결핵, 구강 캔디다증, 대상포진, 주파폐 포자폐렴, 거대 세포 바이러스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학자들이 이것을 합병증이라고 설명하고 노력하지만 불행히도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이 결핵 등 병에 걸리는 것을 에이즈 발병으로 납득시킬 수 있는 그것 또한 의학자들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의학자들은 HIV 바이러스 감염 상태와 발병 상태를 구분한다. 그렇다면 감염 상태에 건강하다면 이건 환자가 아니다. 이러한 모순 때문에 HIV 유전자라는 별 희한한 말이 창조되었다. 그 다음 발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발병 나지 않았다면, 게다가 그것이 HIV 원인이 아니라면 의학자들은 숫자를 가려놓고 참여의 기도를 올려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HIV는 신화는 어처구니 없게도 조작된 시나리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HIV 이론은 가공의 이론이다. 에이즈의 공식 학설을 보면 감염되는 과정이 짧게 되어 있다. 느낌을 강하게 받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형편없는 수준이 소설한 권을 읽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이 정도는 약간이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현상은 HIV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한 채 에이즈라는 병명을 만들어낸 학자들의 이후 태도이다. 이들은 HIV 바이러스가 인체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침입하여 감염을 일으킨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다. 감염된 정의, 혈액 등이 인체 내에 들어오는 감염된다는 오늘날 이론은 뒤늦게 급조된 것이며 이조차 신빙성의 의문점이 남아있다. 문제는 감염 경로이다.
문제는 감염 경로를 밝히는 과정이 대단히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계급차별적이 진행된 것이다. 이 부분은 논리 전개상 뒤에 후수를 한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엄청난 문제점과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도 의학자들은 HIV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아는 척도 더럽게 많이 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자들은 에이즈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과 HIV가 인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다. 이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다. 일단 병부터 만들어 보자는 수작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달리 말하면 증상이라고는 필요 증세 이외에는 머리카락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을 놓고 너 HIV에 감염되었으니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급부로 HIV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한 채 불특정 세포를 HIV로 명명한다면 틀린 말이 아니다. HIV는 그렇게 증상이나 발병과는 무관하게 현미경에만 존재했던 것이다. 멀쩡한 사람을 눕혀놓고 약을 먹이는 돌팔이 의료 행위, 이게 바로 눈부시게 발전한 현대의학의 정체이다. 또 이 치료약이라는 것이 상당히 골 때린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골을 상하게 한다. 골만이 아니라 오정육부 전체를 처참하게 파괴한다. 지금부터 흔히 사용된 13가지 에이즈 치료가 그와 부작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기가 막혀서 말도 안 한다면 치료제는 더 있지만 뒤에 치료약에 대해 특별히 설명할 때 그때 함께 다루기로 했다. 미덱스, 메스꺼움 설사, 비라뮴, 고열, 간장염, 지아겐, 고열, 피로, 구토, 발진, CTC, 3CTC, 말초신경병, DDC, 말초신경병, 구강염, AZT, 두통, 빈혈, 불면, 신경쇠약, 크락시반, 심장 담석 두통, 비라셉트, 설사, 콜레스테롤 상승, 콤비버, 고열 두통, 간장염, 임비라제, 설사 두통, 메스꺼움, 노버, 메스꺼움, 두통, 긴장염, 리스크로토, 고열, 두통, 긴장염, AZT는 제가 아까 전에 그 아주 중요한 거짓말에서 나온 그 약인데 그 쥐약이라고 합니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이러한 약 한 가지만 먹어도 멀쩡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른바 칵테일 요법이라고 해서 세네 가지를 함께 복용하는 이른바 다야제 용병을 실시하고 있다. 약을 먹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이른바 에이즈 환자의 입을 통해 직접 들어보자 한다. 엄마 어디에 가 아파서 약을 먹고 계속 토해요. 중앙일보 2000년 8월 20일. 치료약 중 3TC, DDC에 주목하자. 말초신경병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다. 말초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온몸이 피부색이 변하고 붓고 심한 염증을 일으키게 된다. 한마디로 흉측한 몸이 되는 것이다. 현대의학은 바로 이런 상태를 에이즈 증상이라고 하면서 그 사진을 온갖 곳에 배포하고 있다. 멀쩡한 사람을 에이즈 환자로 덮어 씌우고 치료를 한답시고 독극물을 투입하는 처참한 몰골로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에이즈 증상이라는 겁을 주고 있는 것이다. 전염병은 없다. 공동철 2회 185페이지. 제가 이제 에이즈는 없다니까 저를 이제 나쁘게 보이려고 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죠. 그러면은 당신은 게이입니까? HIV 보균자입니까?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진실이 자꾸 덮어진다고.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아이고 참 불쌍한 사람들. 당신들은 이런 걸 많이 백신을 맞고 이런 약을 먹어라 이거지. 이 멍청한 새끼들. 사실이 그러다. 왜냐면 의학자는 HIV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요. 불구하고 HIV를 죽인다시고 몸에 치료제를 투입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3TC, DDC만 안 쓰면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건 참 순진한 생각이다. 왜냐면 의학자들이 이 약을 필요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HIV를 증명할 수 없는 논문은 단 한 건도 없다. 이거 제가 아주 중요한 거짓말 실비아 파버 책 꼭 읽어보십시오. 이처럼 HIV는 참 말썽이 많은 바이러스다. 이제 HIV 심장이 비수로 꼽는 인용을 가간다. HIV는 지난 1983년 프랑스 파스트르 연구 리타 몽타니에 박사가 최초로 발견했다. 15년이 흐른 지금 몽타니에 박사마저 HIV가 모든 에이즈 징후의 원인이라는 이론에 너무 많은 결점이 있다며 다른 원인들을 새롭게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에이즈 연구가들이 절대적인 신념인 HIV 가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HIV를 발견했다라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1994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캐리 뮬리스 박사도 그런 주장을 펴고 있다. 만약 HIV가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과학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그런 사실을 증명할 논문이 나오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적어도 HIV가 독립적으로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HIV는 바이러스 화학 면역의 체계적인 원리에서 한참 떨어져 있다. 한겨레 20일 1999년 아이고 하여튼 이렇게 쭉 있는데 요거 조금 남았으니까 좀 참아주시오. 몽타니에 박사는 양반 저승자와 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HIV라는 바이러스가 있다고 발표해서 대단한 명성을 쌓았는데 지금까지 HIV 근원이 발견되지 않았다. 즉 되려 실체가 없음을 증명되자. 그렇다고 에이즈는 다른 병에 의한 감염일까라고 주장하는 게 아닌가? 자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H가 뭐예요? 수비학에서 자 I는 이렇게 되자. HI
열로 들어가면 요 아예 여기 들어가면 이게 세타잖아요. 세타 기둥에 떠 있는 그 태양이잖아요. 뭐 달이든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V가 뭐예요? V가 그 알파벳 에볼루션에서 그 A가 거꾸로 되면 요건데 더 큰 뿔을 갖고 있다는 거지. 왜냐면은 이 뿔이 요만한데 얘는 뿔이 이만하잖아. 뭐 얼굴은 요만하고. 그러니까 더 큰 뿔, 더 강력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몰록, W, M, 뭐 신이라고 제가 많이 말. 얘네들이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을 이런 어떤 퍼스트 플래그 위장 작전을 통해서 인신제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도 큰 무리는 없지는 않을까. 에이구, 히포크라테스의 죽었다의 저자이자 의사인 히바타 지로가 웃었던 것처럼 다음에는 에이즈뿐만 아니라 비즈, 시즈가 계속 출몰할 것이다. 그리고 HIV를 죽이기 위해 더 강력한 치료제가 개발되었고 인간의 몸에 투여될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최초의 항바이러스 약품은 AZT로 1980년 미국의 FDA 공인을 받았으며 1990년 DDR, 1990년 DDC, 1994년 D4T, 1995년 3TC가 인정을 받았다. 이후 단백질 분해효소 억제제가 개발됐으며 1999년 인정받았으며 항체 이렇게 쭉 나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물 중독으로 죽었는지 에이즈 파동은 끝났는가? 이것은 인류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자 의학자들에게 질문이다. 물론 그 핵심은 다구적 제약 회사들 이야말로 인간 백정이기 때문이다. 에이즈 판정을 받아들은 고무관과 소외감과 독감 치료제로 죽고 있다고 합니다. 프리메이슨이겠지요. 이게 나온 거예요, 답이. 여러분들. 그러면 암은 뭘까? 암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턴오프 요팀입니다.